네, 안녕하세요. 에스티메이션 티어리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는 일단은 마르코브 이니퀄리티와 쉐비쉐비 이니퀄리티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만 했었는데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에러의 판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브 이니퀄리티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존재를 할 때 그 랜덤 베리어블이 논 네거티브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 네거티브다라 하는 거는 얘가 0보다 클 확률 자체는 1 전부 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어떤 특정한 알파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요. 0보다 클 때 했으니까요.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n이 알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했으니까요. 알파가 만약에 1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알파분의 1이라는 건 1보다 당연히 클 거고요. 당연히 그 값은 probability가 어떤 특정한 x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썼어도 이거 자체가 확률이기 때문에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조건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알파가 이번엔 1보다 클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알파가 1보다 클 때 당연히 1-알파가 1보다 작을 겁니다. 그럼 이 theorem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expectation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하고 가죠. 자, 우리가 이 expectation 자체를 어떤 mu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expectation은 평균이 되기 때문에 그 평균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mu 값을 갖는 실제 어떤 값이 존재한다라고 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값에 대해서 expectation을 가질 겁니다. 이걸 우리가 평균이다라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알파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 큰 값에서 알파 expectation x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부분 x가 알파 expectation x보다 클 확률이 알파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다라는 건데 그 값은 이런 경우에 x는 이 평균에서 너무너무 멀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비슷할 거다라는 이야기고 x가 절대는 아니지만 매우 커지진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compare to mu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이것도 알파가 1보다 큰 것들 중에서 알파가 예를 들어서 1이랑 가까운 게 있을 거고 1보다 너무 매우 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보다 클 때는 당연히 얘가 1이 거의 1이 될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1보다 너무 클 때는 얘가 0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 값은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르코브 이니퀄리티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쉐비쉐브 이니퀄리티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때 배웠었던 어떤 정규화의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x가 이번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해봅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expectation x가 나왔는데요. 이 expectation x를 mu라고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x에 대한 확률입니다. 하지만 그 x에 대한 확률이 mu로부터 데리베이트한 어떤 값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에도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얘랑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다 정도의 방식을 생각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엔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MGF가 갖는 의미는 MGF라는 게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네, 특성을 설명한다. 설명해서 일반적으로 X의 MGF가 같고 Y의 MGF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X랑 Y의 분포가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증명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MGF가 만약에 이렇다라고 했을 때 얘가 뭐죠? expectation 2의 t의 x승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사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2의 t의 x승 곱하기 probability를 적으면 되겠죠. 근데 걔는 probability가 pdf로 적으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풀어내면 그 값이 MGF가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지난번에 말했던 그거죠. MGF가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걔는 X랑 Y의 디스트리뷰션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거죠. 만약에 X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X자리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거고요. Y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는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X랑 Y가 다음과 같이 서로 독립이다 라고 인디펜던트하다 라고 해볼 거고요. 그와 더불어 G는 X랑 Y를 더한 거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가정하에서 이 G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걸 한번 볼 건데요. 걔는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MGF라는 걸 계산을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누가 독립일 때요. X랑 Y가 독립이고 두 개를 더한 거일 때는 다음과 같이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쭉 풀어내면 되죠. expectation 풀어내고 X랑 Y가 독립이기 때문에 쪼갤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전 시간에 엑셀사이즈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MGF를 쪼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G에 대해서 X에 대한 MGF, Y에 대한 MGF를 쭉 풀어내면 그 값이 민끼리는 합한 게 되고 X의 분산과 Y의 분산은 더한 게 된다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스탠더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경우에는 MGF가 exponential 2분의 t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Central Limit Theorem인데요. Central Limit Theorem은 사실 어떤 통계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Central Limit Theorem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냐 하면요. 얘 역시 MGF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MGF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해볼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1, X2, X3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했을 때요. 얘네들이 다 IID 프로세스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상황에서 여기에 있었던 요 값 자체를 우리는 yi다 라고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yi다 라고 처리하면요. yi에 대해서 i는 1부터 n까지 다 더하면 gi가 될 거, gn으로 표현할게요. gn이 될 거고요. gn에 대해서는요. MGF가 지금 다 더해져 있는 형태잖아요, y가. 그러면 우리 앞에서 말했듯이 다음과 같이 독립일 때는 더한 거에 대해서 MGF는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MGF를 곱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Zn, T에 대해서 곱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Y1부터 쭉 쓰이겠죠? 얘를 표현하면 M, Y 알 텐데요. 근데 그 값들은 다 IID이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yi라는 거의 variance와 expectation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expectation yi. 이 y들은 일단 expectation, x의 expectation이 지금 u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0일 겁니다. 그 다음에 variance를 계산을 하면요. 걔 역시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주어졌기 때문에요. 얘는 n 시그마 제곱이 될 거고요. 시그마 제곱이 돼서 n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의 0이 될 거고요. 뮤 자체는 얘의 시그마 자체는 루트 n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무엇인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MYT가 무엇인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MYT는 expectation 2의 TY인데요. 얘는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expectation 1 플러스 T의 Y 플러스, 이거 테일러죠? 테일러 전개죠? 테일러 전개를 쭉 해줄 수 있어요. Y 제곱 3승 쭉 이런 식으로 쭉 갈 텐데 여기서 얘네들은 다 0으로 다가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네만 남겠죠? 그럼 그거를 표현을 해주면 얘가 얘 y t 붙고 앞에 1 붙죠? 그 다음에 2분의 t 제곱 expectation y의 제곱 이렇게 될 텐데요. 자, 그럼 누구 계산해주면 되냐면 얘 먼저 한번 계산해볼까요?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었냐면 variance에다가 variance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variance에서 다시 평균의 제곱을 이제 이항하면요. expectation y 제곱을 계산해주면 얘네가 어쨌든 n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거를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얘네 계산을 해주면 1 플러스 t 곱하기 0 에다가 2의 t 제곱에다가 n분의 1을 넣어주면요. 1 플러스
2n분의 t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얘를 제곱 이 형태가 얘가 되겠죠?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걔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의 형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얘가 MGF죠. 누구의 MGF냐? 이 MGF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트리뷰션이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Central Limit Theorem은 MGF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그 Chernoff inequality를 이번에는 아까 봤던 거는 이름이 좀 Chebyshev inequality였고요. 이번에 볼 거는 Chernoff inequality인데요. Chernoff inequality가 왜 이렇게 결정되는지 MGF 때문에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probability가 요렇다라는 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probability 자, 여기 우리가 t를 곱해줘도 t가 당연히 양수여야겠죠? t를 곱해줘도 다음과 같아야 되고요. 그게 2의 tx승, 2의 t알파 이렇게 계산해줘도 같아야 됩니다. 당연히 얘를 어떤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로 바라볼 수 있을 거고요. 이 랜덤 베리어블이 다음과 같이 된다라는 걸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서 볼 수 있냐면요. 아까 봤던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의 t 알파 expectation 2의 tx 다라고 써줄 수 있고요. 얘는 MGF에다가 2의 마이너스 t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쉐비쉐브 이니퀄리티도 MGF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요. 약한 버전의 큰수의 법칙을 볼 건데요. 당연히 large한 큰수의 법칙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한 버전에 대해서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버전에 대해서 다시 보자면요. 리미트가 무한대로 갈 때를 따져보자라는 거죠. 그럼 probability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probability of 예를 들어서 n분의 1, i는 1부터 n까지 xi가 뮤로 다가간다는 거죠. 그 뮤로 다가갈 확률 이 어떤 시그마는 엡실론보다 클 확률이 0으로 다가가야 된다 정도로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것들을 계산을 하려면 우리는 그걸 GN이다 라고 두고요. 그 GN에 당연히 베리언스는 n분의 시그마입니다. 왜요? n분의 1 붙였으니까 n제곱분의 1 하고 베리언스 x1부터 다 더해야겠죠? n까지 다 더해야겠죠? 이게 n 시그마 제곱이 될 거라서요. 지워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probability of x 마이너스 expectation x라는 게 알파 시그마다라는 사실을 어디서 배웠었냐면 여기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했었네요. 쉐비쉐브 이니퀄리티에서. 자, 그래서 저거를 넣어주면은 얘는 n 엡실론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라서 얘가 0으로 다가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그래서 MLE, MAP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해서 쭉 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거기서의 나이브 베이스와 MMSE, 그 다음에 MSE가 왜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가, 특히 MMSE가 왜 컨디셔널한 베이스 옵티멀인지에 대해서 주로 보았습니다.